안녕하세요. 네,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막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고요. 영광입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 조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책들은 제가 글과 그림을 쓴 책들이에요. 제가 그림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책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 이야기도 같이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기 우진이의 일기를 처음으로 글과 그림을 함께 하는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 그리고 거울책, 2053년 이후 그 행성 이야기, 위대한 완두콩, 경복궁 친구들 이렇게 글과 그림을 쓴 책을 세상에 내게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책 작가로서의 특징이 뭘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책이라는 것, 물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에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담을 수 있을까 해서 책의 물성을 좀 이용하는 작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진이의 일기는 보시면 이 좌측은 우진이가 생각하는 상상의 장면, 그리고 우측은 현실 속의 우진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우진이는 되게 까불고 장난치고 말썽꾸러기지만 우진이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은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점잖고 신나고 일상을 굉장히 재미와 놀이로 채우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 상상의 장면을 넘길수록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상상의 장면이 현실을 탁 덮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만 해도 제가 물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너무 미숙해서 저 넘어오는 게 드라마틱하게 장면을 넘길수록 착착착 넘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저만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로 넘어가는 그런 책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란 책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숲속에 달토끼랑 오징어랑 거북이가 하루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위로 넘기는 책인데 그 접지가 지평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그런 접지를 좀 활용한 책이에요. 그리고 거울책은 제목이 거울책이라서 안에 거울이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책은 아니고요. 사자의 장면을 쓰고 있는 큰 아이가 저희 큰애인데 저는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하고 그리고 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큰아이를 딱 낳았는데 아이가 자랄수록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첫 아이다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지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잘 키우고 있는지 그런 마음,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가 감정 표현도 안 하고 속마음도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랑 저는 이제 직업이 그림책 작가니까 그림책을 가지고 감정에 관한 거를 좀 자연스럽게 꺼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에 관한 책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정을 설명한 책들은 좀 있었는데 저 때 기준으로 감정을 자연스럽게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제 기준으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 또래 아이랑 같이 감정이 뭔지 마음이 뭔지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이 없어서 그럼 내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거울책이라는 책은 내 마음에 관한 책이고요. 장면을 넘기시다 보면 내 마음에 관한 텍스트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뜯어서 거울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의 모습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2053년 이후 그 행성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 책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넘기면 그 스크롤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건물 밖에서 안을 봤을 때의 등장인물, 주인공의 모습, 그리고 그 주인공이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이 동시에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낮에 보시는 그림하고 밤에 보시는 그림하고 달라요. 그래서 전면이 야광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코스모 빌라는 멸종의 역사, 지구에서 인간으로 인해서 멸종되어진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과연 지구에서 어떤 멸종에 있었는지를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책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 멸종된 멜로미스까지는 정말 존재하는 진짜로 지금까지 멸종된 동물들의 이야기고, 거기에 이어서 가축, 인간이 멸종된 이후의 지구의 이야기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대한 완두콩이라는 책을 만드는데요. 이 책은 몇 년 전에 제가 내가 작가로서 잘하고 있나? 나만 좋은 책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다운 게 과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위대함이라는 게 뭔가? 과연 또 위대함이라는 게 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위대함은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나의 열정, 그림책에 대한 열정,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매일매일 그 꿈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마음이구나.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5년에 나온 가장 최근 작인데요. 경복궁 친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코로나 때 홍콩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니까 한국에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홍콩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코로나를 관리했기 때문에 제가 좀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좀 지켜주는 무언가,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좀 떠올리려고 애썼고, 그게 뭘까? 좀 길상의 의미를 담은 책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자주 가던 경복궁에는 참 그런 길상의 의미를 가진 친구들이 많았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된 책이에요. 근데 경복궁에 있는 문양들, 상징들을 설명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경복궁을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북쪽에 있는 신무문까지 쭉 거닐 수 있는 그 길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봄이면 봄이라서 좋았고, 겨울이면 겨울이어서 좋았고, 그 계절의 변화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경복궁을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을 책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복궁의 건축적인 그 양식의 아름다움, 그리고 경복궁을 이렇게 쭉 문 다음에 문, 그 각 관문을 지나칠 때마다 보게 되는 서수, 이런 것들을 책의 물성으로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그 거울책을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도 하고, 채색을 해서 담는, 그래서 각종 페어에 내가 이게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저 스스로도 계속 의심하기 때문에 이제 각종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림책 관련해서. 그래서 그들하고 미팅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기 위해서 페어도 나가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만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출간도 의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책이 딱 나왔을 때 감정에 관한 책인데 이 감정을 어떻게 좀 영상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이제 공룡이 싸우는 성난 감정, 저쪽은 아가 공룡이랑 이렇게 걸어가는 사랑을 담은 감정,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저희 아이랑 만들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완두콩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근데 위대한 완두콩을 책을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위대한 완두콩이라는 책을 조금 동영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예고편 같은 거죠. 그래서 저 꼬마 아이가 저희 둘째예요. 그래서 저희 둘째를 아는 분들은 저 책을 보고 얘는 둘째구나 라는 걸 아세요.
근데 이제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셔서 뭐 혹은 도서관에서 여러 군데서 이 책을 보실 수가 있는데 책은 보실 때 그 텍스트대로 읽으시니까 저는 이제 텍스트 없이 다르게 한번 다른 방식으로 읽어볼게요. 보통 그림책은 글에서 하는 얘기를 그림이 하지 않고 그림에서 하는 얘기를 글이 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림만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낫달이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완두콩이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완두가 있었어요. 이렇게 밤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근데 밭에서 이렇게 와글와글 다글다글 잘 자라는 완두콩들이 바라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완두콩 통조림이 되는 거. 근데 아까 그 완두는 뭐가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완두콩 통조림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난 뭐가 되고 싶은 걸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바로 우주비행사가 되는 거. 우주가 뭔지도 잘 모르고 우주비행사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냥 하늘이 가고 싶고 다른 행성이 가고 싶고 그러려면 저게 돼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완두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나는 다른 행성에 갈 수 있을까?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현실로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것도 견디고 저렇게 차가운 것도 견디고 우주는 그래야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다가 난 준비가 끝났어 하는 생각이 드는 어느 날 호련히 완두콩밭을 떠나요. 하지만 완두콩밭을 떠나자마자 시련이 시작돼요. 완두는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또 숨어야 됐어요. 그래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완두야, 포기해. 포기하고 완두콩밭으로 돌아가. 그러면 모든 게 편해질 거야. 돌아가서 다른 완두들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완두콩 통조림이 되라고. 그런데 완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작은 행운이 찾아왔어요. 준비가 끝났던 완두는 그 작은 행운을 붙잡았어요. 그 작은 행운은 완두를 꿈에 조금 더 가깝게, 더욱 가깝게 데리고 갔어요. 완두는 몹시 행복해요. 그리고 완두는 컴컴한 어떤 행성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행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행성은 어떤 행성인지 완두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완두는 두려웠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행성에는 완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지만 이내 서로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완두는 저 까만 콩들의 도움으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이 컴컴한 행성에서 아무도 못했던 일을 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컴컴한 행성은 초록초록한 완두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완두들은 또 번지고 번져서 이렇게 많은 완두를 만들게 되고 컴컴한 우주는 이렇게 다양한 완두 행성으로 초록초록하게 빛나게 돼요. 그리고 우주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형태의 완두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만의 위대함은 무엇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덕분에 그 위대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감을 가진다거나
아주 큰 의미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제 위대함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제가 가진 위대함은 제가 만나는 누군가의 그 그룹 안에서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 멋진 위대함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위대한 완두콩이라는 제목을 지었을 때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고 웅장하고 무거운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조그만 변화, 내가 내 스스로 약속을 지킨다던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엄마가 저한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생각하시는 훌륭한 사람은 나 자신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고 지금도 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저희 딸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위대한 완두콩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각각의 위대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표현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전 이래서 위대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넌 참 위대하구나 라는 시선보다는 그게 뭐야? 애게 이런 혹시 얘기를 듣거나 생각을 누가 나한테 얘기할까봐 그래서 내가 조금 실망하거나 상처받을까봐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조금 두려워하는데 꼭 말을 안 하고 공표를 안 하더라도 내 안에 위대함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책이에요. 그리고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지점을 고민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책이라는 형태의 컨텐츠가 예전에는 이제 독보적이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굉장히 특별한 컨텐츠인데 이 어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좀 책이라는 건 재미없는 거, 시시한 거, 유튜브에 밀리고 넷플릭스에 밀리고 디즈니에 밀리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책에서 나온 그 무한한 이야기로 이 하나의 씨앗이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속에 있는 캐릭터들로 이제 굿즈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주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런 일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그 위대한 여정으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오늘 주제를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책 중에서 캐릭터성이 강한 책들을 오늘 소개하고 같이 좀 그런 그림도 그려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아직 출간이 되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출간이 될 책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이 조금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을 주시면 제가 또 반영을 해서 내년에 더 좋은 책으로 더 즐겁고 유쾌한 책으로 완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제목은 위대한 여정이에요. 이 친구는 먼저
네. 제가 혼자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아직은 여기까지밖에 만들지 못했고요. 제가, 우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2053년에도 그 우주에서 온 오징어 박사가 등장하고, 아까 그 위대한 완두콩도 지구의 완두콩이 우주로 가는 이야기인데, 얘네들은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여드리면, 네, 은하수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얗고 뽀얗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저는 우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우유들이 은하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유 중 하나가 아까 지구에서 우주로 간 위대한 완두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완두콩으로부터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아, 지구란 곳은 굉장히 아름답고 흥미로운 곳이구나. 지구에 한번 가봐야겠어. 그래서 그 많은 우유들 중에서 5이 지구를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지구로 출발해요. 멀어지는 자신의 별을 보면서 조금 슬퍼하기도 해요. 언제 다시 우리 별로 올 수 있을까? 그리고 5은 지구에 도착해서 회의를 해요. 어떻게 지구를 경험할 것인가? 근데 지구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별이었고 5은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각자 갈라져서 자신의 방식대로 지구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가다가 향기로운 냄새에 이끌려서 산딸기를 따먹기도 하고, 걷다 보니까 지구는 자기가 살았던 별하고 달리 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낮에는 밝고 해가 질 때가 되면 색이 붉게 노랗게 물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는 중이에요. 걷다 보니까 이런 곳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 외계인이 2개의 촉수가 있는데 기린이 2개의 촉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린한테 얘기를 해서 기린 위로 올라가서 기린한테 이제 너는 나처럼 2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고 보드랍고 따뜻하고 친절하구나, 고마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린과 함께 이곳의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이곳의 여러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 평화로운 장면, 그리고 죽음도 목격하게 돼요. 하지만 그 죽음의 이유도 알게 되고요. 지구에서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볼 만큼 봤으니 다른 곳을 가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플라밍고 위에 올라타고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데, 아래에서 아까 그 산딸기가 굉장히 향기가 좋았잖아요. 밑에서도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 태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뛰어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근데 저 콩들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제가 이거를 맞히시면 선물을 드릴게요. 네. 방울토마토 아니에요. 향기가 너무 좋아. 뭘까요? 네! 맞추셨어요. 제가 이따 나가실 때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네, 커피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랬더니 콩이 딱 열리면서 거기서 커피콩이 딱 나와요. 안녕, 나는 방금 태어난 커피콩이야 라고 인사를 해요. 우유가 나는 은하수에서 온 우유야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둘은 같이 다니게 돼요. 저 별에서 내가 왔어 하고 우유가 얘기하니까 커피콩이 와, 너무 아름답다, 언젠가는 나도 너랑 같이 저곳에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수영도 하고 밤에는 이렇게 비를 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얀 커피가 조금씩 이 커피콩한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커피는 지구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둘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아까 5이 왔잖아요.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중에 하나는 사막에 갔고요. 하나는 바다로 가게 됐고요. 또 하나는 숲속에 가고. 네.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네, 하나는 제주도로 왔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아까 하얀 우유가 커피콩이랑 같이 관계를 갖다가 커피가 됐고, 네, 또 제주도로 간 친구는 녹차가 됐고, 어떤 친구는 모가한테 숨어들어서 모가 속으로 딱 숨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됐습니다. 네,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 책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보내드릴게요. 혹시 의견을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책이 나오자마자 네, 덕분에 너무 좋은 의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라고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혹시 의견을 주실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아니, 제 질문인데. 네네. 5명의 친구들이잖아요. 네네. 한 권 안에 5명이. 네. 네, 맞습니다. 저는 네. 5명의 친구들이 5권으로 나왔어요. 아, 진짜요? 한 권이요? 재밌는 얘기라서. 아, 네. 세계관이 구축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더 자세하게? 네. 아, 너무 좋은 의견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전시가 돼 있기도 한데, 네. 그 경복궁 친구들이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같이 이제 저는 제 캐릭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싶은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걸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복궁 친구들이란 책이고요. 2025년 올해 네, 1월에 출간이 됐고요. 올해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처럼 네, 책의 내용을 가지고 네, 간단한 동영상으로 네, 예고편처럼 만든 장면이고요. 네. 책은 경복궁은 실제로 있는 곳이고 제가 책을 만든다고 혹시 정보가 다 틀린 정보를 책에 담으면 안 되니까 네,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경복궁을 굉장히 많이 가기도 했고 잘 아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공부를 하니까 몰랐던 것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새로운 정보를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복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가 있고 네,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경복궁에 딱 가시면 지금은 월대가 복원이 됐는데 그래서 해치도 위치가 옮겨졌어요. 질문 제가 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 경복궁 친구들 굿즈 저 해치를 만들었는데 저 해치를 한 마리 드리는 걸로 퀴즈를 낼게요. 저 광화문에 경복궁 딱 가시면 이렇게 광원이 딱 보여요. 그리고 저 앞에 월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치가 몇 마리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손! 아닙니다. 2마리 아니에요. 보통 2마리라고 생각하세요. 몇 마리? 5마리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뺏어 드릴게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4마리. 4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저 가운데 문으로만 왕이 다닐 수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저 가운데를 이렇게 열어는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문을 통과는 못 하시지만 구경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위에 이렇게 저 주작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 문도 다 열 수 있고 문을 열면 저기 안에서 막 주작이 튀어나오고 이런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책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저거를 다 손으로 일일이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좀 흥미진진한 경복궁 친구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실험을 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뭐 필름지에 그리기도 하고 안경을 쓰면은 색깔이 좀 바뀌는 방법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림은 그림대로 그리고 또 이제 경복궁의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또 그 이야기를 또 다 담고 싶어서 막 글이 저렇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욕심을 막 부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넣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림을 쭉 보면서 좀 어떤 이야기는 더 많이 덜어내야 되겠구나, 어떤 거는 순서를 좀 바꿔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책이 시작이 돼요. 그다음에 영재교를 지나서 금정전, 사정전, 교태전, 자경전, 그리고 경회로, 그래서 신무문으로 나가면서 끝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책에 등장하는 기와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와 밑으로 각각의 정각이 숨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는 곳까지 가기, 그 관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정각들, 이것들을 담은 책이고요. 앞모습, 그리고 이렇게 뒤에는 이제 전체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럼 제가 책을 한 권 걸고 퀴즈를 한 번 더 내볼게요. 조 친구. 여기. 아까 잠깐 등장했어요. 근데 저기에 이렇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답변이 있어가지고 제가 얼른 화면을 넘겼는데, 불가사리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혹시 뭐 쇠를 먹는다, 그래서 뭐 밥알을 뭉개가지고 만들었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가사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불가사리는 먹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싫은데 하는 거를 불가사리가 먹어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철은 불가사리가 맞아요. 철도 먹는데 철은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싫어 하는 거를 불가사리가 먹어요. 잘 몰라요. 근데 해충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는 아니야. 그리고 형태가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큰 힌트를 드리면 밤에 잠이 들면 여기까지. 딩동대, 악몽. 이따가 나가실 때 제가 경복궁 친구들 사인해서 드릴게요. 네. 불가사리가 악몽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악몽을 꾸고, 또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도 악몽을 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정모에 시달리던 그 왕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래서 불가사리가 악몽도 먹고 철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저 핑크색은 박쥐예요. 하나 더 제가 문제를 낼게요. 박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쥐는. 불가사리는 악몽을 먹는 고마운 친구. 그럼 박쥐가 막 예쁘거나 귀엽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박쥐는 어떤 좋은 의미가 있을까? 네, 선생님. 부귀영화? 네.
그 부귀영화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근데 제가 요거 말씀드릴 때, 뭘 드린다는 말씀을 안 드렸죠. 네. 다른 퀴즈를 한번, 네.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순서대로 이거는 그 경복궁 활동복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들고 경복궁을 이제 가시면 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뭐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네, 경복궁을 체험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경복궁 친구들이 그림 책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 근데 그게 이제 11월 달에 제가 그 시상식을 가요. 그래서 저희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경복궁 친구들을 만들 때부터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책이 출간되면 경복궁에서 제가 그 독자분들을 투어해주는 거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만나 뵙는 건 되게 반갑지만, 그래서 제가 미루다가 11월 15일 날 그 이벤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경복궁을 투어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인스타그램에 어흥대작전, 저희 출판사가 어흥대작전이거든요. 어흥대작전을 검색하시면 거기 피드에 하나 있어요. 우리 경복궁에서 만나요. 제가 한 번 했어요. 한글날 한 번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한글날은 정말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글날은 거기서 제가 사인한 책들 나눠드리고, 그리고 활동복 나눠드리고, 인사만 드리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였거든요. 같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번 이벤트를 했었고, 이번 이벤트는 같이 경복궁을 투어할 예정이고요. 제가, 다시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정말 큰 용기를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떡도 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떡도 해가고, 떡도 드리고, 책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같이 경복궁도 같이 투어하고, 그러니까 네, 관심 있으시면 많이 응모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그리고 아까 해치 보여드렸죠. 제가 경복궁 친구들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친구 딱 하나로 굿즈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럼 뭐가 좋을까? 근데 가장 이제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성서로운 서수가 해치여가지고 네, 제가 해치로 만들었는데, 저걸 만들고 나서 그 덮이가 너무 아시죠? 네, 캐대언. 거기에 덮이가 너무 떠가지고 제가 그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빛 장면인데요. 저 엄마 뱃속에 아가가 있고 또 현이도 있고 현이 동생도 있고, 그래서 이 뒷면을 보시면 엄마가 현이를 딱 잠깐 놓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이가 이 서수 친구들의 도움으로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엄마가 경복궁에서 아이를 딱 놓칠 수 있을까?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빨리 잡지 못했을까? 이런 걸 고민했을 때, 엄마 뱃속에 아가가 있으면 엄마가 빨리 못 움직여서, 현아 좀 천천히 가자라고 했는데 현이가 막 달려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아이를 많이 거나 이렇게 다선하거나 식구가 많은 건 굉장히 큰 복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한 거고요. 저 기와의 저 동글 저 동그라미는 제가 저기 아까 맞춰서 그 책 드리기로 한 분한테는 저기다가 제가 십장생을 그려드려요. 그래서 꼭 받아가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고요. 이거는 제가 저만의 캐릭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 이제 제가 준비한 거를 여기 쫙 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캐릭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혹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캐릭터를 같이 한번 만들거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